추세 전략들 많이 만드시는데 ADX 팩터를 통해서도 현재가 추세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DMI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MI는 시장의 방향성,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이런 것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화한 지표인데요. 현재 시장이 추세적인 시장인지 아니면 비추세적인 시장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DMI는 DM과 TR, 여기서 말하는 TR은 트루 레인지인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산출하는 게 바로 DMI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MI 같은 경우는 젠포트에서 총 5개 관련 팩터를 제공하는데, 먼저 플러스 DI, 뒤편에 설명드리겠지만 DMI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로 구분되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DI를 대비한 값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ADX와 트루 레인지 같은 팩터들도 모두 제공하는데 잠시 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거의 상반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DI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그럼 DM을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 DM과 마이너스 DM으로 나뉘는데요. 플러스 DM은 오늘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높을 때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오늘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높아야 되고요. 이렇게 역시나 오늘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도 오늘 장중의 고가가 어제보다 높으면 이게 플러스 DM이고요. 마이너스 DM은 그 반대겠죠. 이번엔 저가가 전일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 자, 이 경우가 둘 다 나타날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둘 다 안 나타날 경우에는 DM은 0이 됩니다. 오늘 고가가 어제보다 낮고 저가가 어제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DMI에서 플러스 DI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플러스 DM의 M일 지수 이동 평균 나누기 TR의 M일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자, 방금 플러스 DM이 뭔지는 알았죠? 그러면은 분모로 있는 이 TR이 무엇이냐? 트루 레인지의 약자인데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TR이 됩니다. 즉, 이 고가,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그러니까 이게 금일 당일 사실 같은 용어죠. 이 값을 계산하고요. 아니면 오늘의 고가와 어제의 종가의 갭을 계산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저가와 어제의 종가의 갭을 계산해서 이 중에 가장 높은 값을 TR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변동성이 큰 경우를 TR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변동성이 큰 케이스를 분모로 놓고 분자는 고가가 어제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DM, 저가가 어제 저가보다 낮을 때는 마이너스 DM을 쓰는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엄청나게 자세히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뭔가 플러스 DI의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면은 이게 상승 추세구나, 마이너스 DI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하락 추세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디벨롭된 지표 중 하나는 ADX라는 게 있는데, 이 ADX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를 이동 평균한 선입니다. 추세의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요 30보다 클 때 추세가 살아있다. 즉, 요 구역에 있는 경우가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추세 전략들 많이 만드시는데 보통 이격도 팩터로 만들지만 이 ADX 팩터를 통해서도 현재가 추세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 팩터에 대한 10분위 분석도 해볼 텐데요. 먼저 DI, 고가가 어제 고가보다 높은 경우를 이제 이어준 거죠. 그거는 1분위가 좋습니다. 자, 물론 젠포트 뷰 기반의 10분위 분석은 전체 종목의 하위 10%
종목을 오늘 사서 한 달 후에 리밸런싱 했을 경우, 조금은 한 달이라는 중장기적 리밸런싱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타 전략에 적합한 그런 기술적 지표들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위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상승 추세인 애들은 한 달 뒤에는 안 좋다는 의미고, 오히려 상승 추세가 아닌 애들은 한 달 뒤에 좋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DI의 경우에는, 그럼 마이너스 DI인 경우에는 10분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번에는 중분위가 좋습니다. ADX 같은 경우는 8분위 정도가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8분위면은 상위 한 80%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은 DMI 지표를 활용한 전략을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젠포트 홈페이지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에 들어가서 일봉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항상 하던 대로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 그 다음에 매수는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으로 해서 시장가의 매수, 매도도 마이너스 10%로 시장가의 매도. 근데 매수 종목은 5% 비중으로 최대 20종목을 가져가고, 매도는 목표가 손절가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유는 최장 9,999일. 사실상 만기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텝 3로 넘어가서 여기서 조건식 설정을 해주실 텐데요. 자, 먼저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DI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B 값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ADX가 30보다 커야 상승 추세라고 했으니까 얘도 30보다 커야 된다라고 설정할게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기존의 종합점수를 지워주시고요. ADX 기본에 보면 변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율 넣고, 그 다음 여기 인자가 1일로 되어 있는 걸 5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러면 ADX의 5일 전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ADX가 30보다 크면 상승 추세인데 이 추세도 점점 오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도 조건식은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커야 됐다라고 했던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대신에 이번에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매수랑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ADX가 3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ADX가 20보다 낮은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 팔아야 된다. 자, 근데 이거는 AND가 아니라 OR로 넣고요. 그 다음 이 둘 다 그냥이 아니라 every A,3 여기도 every B,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랑 B 중 하나만 달성해도 매도하는데 아까 어제보다 마이너스 10%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했죠. 이 A나 B가 그냥 달성하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잠깐 달성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3일 연속 달성을 해야 매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2%,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35%, MDD는 88%. 너무 안 좋은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DMI는 익히 알려져 있는 방식대로 쓰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좀 수정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는 목표 손절가를 넣지 않았는데 목표 손절가를 넣으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퀀트 팩터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